안녕하십니까.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수님의 이샘입니다. 상자에 가둔 사람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손끝에서 카드가 와르르 쏟아지는 마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신기한 마술. 오늘은 마술의 대중화를 부산에 자리매김하는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의 강여루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 8월 초에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이 우리 부산에 있었는데 올해가 10회째라면서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예. 부산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예, 예. 그때 생각해보면 부산의 웬 마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마술이라고 하는 컨텐츠 자체가 좀 생소했었고 맞습니다. 뭐 저게 될까 뭐 이런 뭐 우려 반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 반도 있었죠. 예, 예. 네. 그랬는데 그 1회 때부터 계속 집행위원장님을 쭉 그렇습니다. 장기 집권하셨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컨텐츠로 또 부산이라고 하는 또 서울도 아닌 맞아요.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이렇게 정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흥행에 과연 성공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2년 동안에는 상당한 뭐 재정적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빚도 많이 졌던 아이고, 시기였었고요. 예, 예. 이걸 뭐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은 아니었지만 예. 제가 또 하는 일이나 또 공부 자체가 또 엔터테인먼트 쪽이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지금은 또 10년이나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생한 보람을 이번에 좀 큰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예, 앞으로도 더욱더 아마 열심히. 매진을 하면 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 보람 있는 성과라는 게 그 2018년 세계 마술 올림픽 부산 유치 이거지에.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그 아픔에 네. 사로잡혀가지고 있어야 할 때에 1948년도입니다, 정확하게. 네, 네. 스위스 로잔에서 마술도 하나인데 예술적인 행위로 볼 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너무 전쟁에 사로잡히지만 말고 우리가 마술로 이 아픈 마음들을 좀 치유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으로 마술사들끼리 경쟁 대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67년 전의 일이죠. 그렇네. 예.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나이가 67살이 되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1년씩 하다가 한 5년간 지탱하면서 3년에 한 번씩 대회를 이렇게 바꿔 나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탈리아에서 한 것이 26회째고요. 예. 우리가 2018년도에 해야 될 것은 예. 27회째가 7회가 되겠네. 되고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했지만 이 대회는 전 세계에 있는 내노라는 슈퍼 마술사들을 새로운 스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그 그랑프리를 받는 사람은 이 그랑프리를 받게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아마도 자기의 그 마술 대회 액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아마 누비고 다니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는 예, 대회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그 26회 그 올림픽 세계 마술 올림픽을 사실은 우리 부산에 유치하려 하다가 못하고 2018년도로 재도전 해가지고 이번에 유치하신 거지. 그렇습니다. 속 많이 탔겠다. 네. 뭐 그렇죠. 2012년도 영국 그 블랙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네. 그때는 사실은 좀 너무 그 자만심에 사로잡혔고 아 이거 뭐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물론 그때도 3년을 준비를 했었죠. 아이고야. 예, 그때는
우리 마술사들도 전력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광공사 팀들도 전력을 다 하였지만 네. 사실은 그 투표권을 가진 회장단들의 그 신뢰성을 사실은 좀 많이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의만 가지고 좀 덤볐는데 그래서 이제 고배를 마시고. 마시고 돌아오면서 귀국하면서 또 하자고 또 하자고 그래서 네. 3년간 다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째 술크로 탁 잘 됐어요. 네, 이번에는 또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예. 또 부산관광공사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조직위원장이신 그 하태경 국회의원 네. 님께서 직접 유시단장을 하셔가지고 진두지휘를 하시고 예. 그다음 우리 그 매직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집행부들도 대거. 예 가서 참석을 해서 특히 투표권 가진 분들에게 매년 우리가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에 초청을 해서 예. 조금 우리 부산의 인프라라든지 또는 마술 인구의 저변 확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사실은 좀 모색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부산이 이런 뭐 백석고 같은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마술사들의 기량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12년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우리나라 그 한국 마술사가 전체 종합 1위 그랑프리를 수상을 했었거든요. 오, 진짜입니까? 네, 오, 이 네, 부분에서 네. 박수 한번 치야 된다. 그런 어떤 쾌거를 이루다 보니까 예. 한국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미흡한 점이 없다. 예. 뭐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2018년도 세계 마술 올림픽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몇 개국 정도 참가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약 60여 개국에서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참가의 규모는요. 각 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은결 또는 그 최현우 예, 같은 그 프로 마술사들이 경험을 벌이는 대회거든요. 네. 물론 이 두 마술사도 그 세계 마술 올림픽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수상자들입니다. 예. 근데 그런 마술사들이 60개국에서 약 150명이 12개 분야에서 경합을 그게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스테이지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하는 마술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하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술. 예, 예. 그걸 우리가 클로즈업 마술이라고 하거든요. 가까이 클로즈업 네. 마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위에서 하는 것은 일루전 마술이라고 아마 그 데이비드 카피필드가 네. 만리장성이라든지 또 사람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순간 이동하는 마술 이런 것을 우리가 위치 이동시키는 거. 예. 일루전 마술이라고 예, 예. 하거든요. 그렇듯이 클로즈업에도 아주 그 세밀하게 이렇게 분야가 많아요. 그 전체 분야의 경험을 벌리는 세계의 스타 마술사들이 150명이 출전을 6일간을 해서 전체 1명. 네. 그 다음에 각 분야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경합을 벌리는 마술사들의 정말 그 세계적 마술사들의 완전 축제다. 잔치라고 그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규모도 상당한데 이게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렇게 하면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뭐 다른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주목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집행위원장으로서는 네.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사실 그 우리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아시안 게임 이후에 네. 좀 메가급이 될 만한 스페셜 이벤트들이 눈에 좀 띄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 별거 없었지.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부산이 문화관광 중심 도시 또는 컨벤션 도시로 진입을 하면서 이런 대회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그참에 우리가 이제 18년도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고정 인원이 보통 3,000명입니다. 3,000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막식을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세계 마술 올림픽 대회에서도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약 그 관람객을 약 35,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외국에서 오는 약 3,000명 이상의 마술사들이죠. 네. 마술사들이 대회는 6일이지만 그 전과 후를 합치면
관광까지 연결하면 한 10일 정도를 그렇지. 부산에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내는 등록비가 그 6일 동안에 80만 원입니다. 근데 그 80만 원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에 호텔에 숙박을 숙박하고. 하고 그다음에 또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투어도 하게 되니까 예. 아마도 1,000억 원 이상 정도의 어. 관광 수입은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습니다. 굉장하다 그지? 그런데 그 아까 맨 첫 질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1회 때부터 10회 국제 페스티벌 할 때 맨 처음에는 막 빚도 지고 이래 했다 하셨다 아닙니까? 네. 요번에 이거 하려면 국제 행사를 하려면 경비도 만만치 않을 건데 뭐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예산 확보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시작인데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부터 예. 또 실행할 때까지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예. 특히 또 서병수 시장님께서 저희 또 조직위원장이시고 해서 작년에 실사단이 왔을 때도 네네. 또 유치 희망을 또 강력하게 또 표시하셨기 때문에 예. 또 시 차원에서 많은 또 지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또 스폰서십을 또 잘 발휘해가지고 부산의 기업과 예. 또는 우리 부산에서 벌여지는 이런 빅 이벤트를 또 잘 버뭇거려서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부산의 어떤 특산되는 어떤 기업들이 또 세계의 어떤 방송에 의해서도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상생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이런 일을 다 하려면 정말로 몸 쪼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마술 그 대회를 열게 되면서도 그렇고 10회나 해오셨다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술이 조금 대중화도 되고 보급도 예전에 비해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마술 대회를 앞두고 과연 우리나라의 마술사들 세계적으로 점검해 볼 때 위상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교수님 평가를 하신다면?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마술 올림픽 회장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마술의 중심은 유럽에 있다. 그리고 이 마술 올림픽 자체가 사실은 유럽 대회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 부산국제 매직 페스티벌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도 대회가 있어요. 네. 여기에 신의 마술사들이 이 등용문을 통해서 게스트로 초청되고 대회에 나가면서부터 수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급기야는 3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그랑프리가 네. 아시아 최초로 우리 한국이 나올 때 예, 예. 그때 이분들의 말씀은 이제 그 세계 마술은 동양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아마 중심에 마술의 중심에 아마 서게 되는 나라일 것이다 하면서 이번 이탈리아에서도 총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전체 합쳐서 총 7개의 메달을 저희들이 획득을 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랑프리는 이번에 스페인에서 받았지만 네. 나머지 분야에서 7개의 메달을 받아오면서 아이고야. 또 한 번 그 한국 네. 마술의 저력을 나타냈고 예. 현재 대한민국 마술은 전 세계에서 마술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유럽과 대비하더라도 결코 지지 않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한국 있는 위에 서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손기술로 하는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손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서 예. 카드가 수백 장이 그 어쩌는 이렇게 봐도 전혀 모르겠는. 근데 저도 마술사들한테 가르쳐 달라면 안 가르쳐 줄 정도로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고급 기술이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 바느질을 하고 네. 또 이렇게 농사 일을 하면서 익혀왔던 그런 어떤 손의 기술들이 아마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기술들이 전성되어져 가지고 특히 손기술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그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술이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마술을 마술 산업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쪽으로 발전시킬 만한 어떤 대안 같은 것도 갖고 계시는가요? 사실은 산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되어져야 젊은 마술사들이 마술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밥벌이가 돼야지.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은 마술이 전통 예술에서 좀 아류적인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 같은 데도 마술을 다원예술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서도 하나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입니다. 어떤 직업보다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 마술은 아주 역사가 짧지만 예.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급성장을 급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고스란히 음. 우리가 이어나가려면 지금부터 아주 잘해야 되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업화라는 것은 마술사들은 대부분 다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구 산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도구 산업이 일어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신발 같은 이런 제조뿐만이 아니고 마술의 제조업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동전이나 카드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우리 부산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산업화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이 마술 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좀 필요하죠. 하드웨어라는 것은 뭐 전용 극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특히 그 마술을 배우게 되면은 학습 효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 잉글리시 매직이라든지 사이언스 매직, 과학 마술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마술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래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은 인적 자원, 그다음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는 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시잖아요. 네, 본업은 한국음악과 교수신데 어쩌다가 이 마술에 이렇게 발을 던지게 됐어요? 저 본래는 음악을 좋아하고요. 본래는 제가 무대 연출을 많이 했죠. 부산에 있는 큰 뭐 콘서트라든지 뭐 음악회를 연출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음악은 저는 타악도 이렇게 좋아하고, 근데 뭐 음악 쪽에서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무대가 있어야만이 맞습니다. 예, 관객들로부터 호응도 받을 수 있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거리가 멀지는 않고요. 마술 또한 또 음악하고 또 유리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항상 그제 음악이 근사하게 딱 깔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마술사들은 전부 다 음악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에 따라서 마술의 액트가 훌륭하게 잘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합니다. 특히 라이브 마술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MR이라고 그러죠. 그 녹음되어진 음악을 쓰는데 좀 라이브와 마술이 함께 하는 것은 더욱더 그 생동감 있는 그런 무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이 마술사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하기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할 줄 아시는 거 있지? 카드 마술 한두 개는 하죠. 저는 오늘 국제 매직 페스티벌 집행위원장님이라 해서 가가지고 한 개 가르쳐 달라 해야지 이래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안 해주신다고. 근데 그런 거 가능합니다. 뭐 사람을 3초 만에 없애는 건 가능하죠. 진짜로요? 네, 지금 바로 사회자분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안 할랍니다. 여러 가지 무대 연출을 한다라든지 집행을 한다라든지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작업을 계속 쭉 하고 계시는지 매력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좀 내가 만들고 내가 다 좀 이렇게 제작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마술사를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마술이라는 걸 좀 한번
내가 제작을 해서 좀 이벤트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또 분포가 돼 있고 또 그 당시 이연결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예.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있더라고요. 아 이거 되겠다. 그래서 한 장짜리 기획서를 쓰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네. 방금은 또 말씀하셨지만 이은결이라는 마술사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차세대에 마술에 관심을 갖고 마술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차세대 그 도전자들한테 쭉 이렇게 마술 업계에 관여를 하셨으니까 조언이라든지 도움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마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듯이 이 마술사들이 대부분 그 평생에 네. 세계 마술 올림픽에서 수상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죠. 1990년대 마술 올림픽에서 1등을 한 그랑프리를 했던 마술사가 어느 날 마술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참 이상하죠. 네. 그 영예의 수상을 하고도 한 10년 뒤에 마술을 하지 않고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그 직업을 손에 놓고 다른 직업을 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뭐냐면 한번 수상을 하고 난 뒤에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마술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발전 없이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 더 이상 뭐 초청하는 데도 없고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쪽에 직업을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술사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그렇죠. 된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네. 개발하고 그다음에 요즘엔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맞아요. 뭐 핸드폰도 네. 바뀌듯이 한 달에 머물러가 될 일이 아니에요. 소비자들의 그 패턴이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호에 맞춰서 그런 걸 자꾸 개발하는 그런 자세나 노력이나 열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큰 계획을 행사를 앞두고 뭐 우리 시민들이나 뭐 협조를 부탁을 한다라든지 또 교수님의 다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말씀 해주이소. 네, 그 마술은 뭐 아이나 노인이나 관계없이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친화력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마술을 이렇게 그 큰 언저리 속에 같이 있긴 하지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근데 내한테 다가와서 마술을 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대화가 되어서요. 그래서 이번 여름도 뭐 다 지나가긴 하였지만 이런 기회들이 생기면 자녀들 데리고 마술에 한번 붕붕 빠져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예. 2018년도에는 좀 더 풍성하게 특히 우리 부산에 마술로 온정이 가득한 그런 부산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생기면 아이들하고 또는 뭐 부부 손잡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좀 충분한 만족감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계 마술 대회의 주인공으로 우리 부산이 재조명될 2018년 세계 마술 올림픽 이 준비 차근차근 하고 계시는데 물론 행정부의 지원이나 도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이 매직시티로 거듭나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